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 인생야구 야야리. 오늘은 마침내 돌아온 괴물투수 류현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잠실구장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이글스 좌완 류현진. 얼굴 표정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가끔 보던 큰 부상에서 돌아온 복귀전이거나 혹은 굉장히 힘든 경기 이후에 등판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굳고 결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년 170억 원 계약을 맺고 돌연 한국으로 한화이글스로 돌아온 류현진 선수, 큰 기대를 모았던 류현진이었는데 시즌 초반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첫 3경기에서 2패. 선발 투수의 승패는 오롯이 자신의 몫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죠. ERA가 8.36, 14이닝 동안 피안타가 무려 23개, 5볼넷, 11삼진, 그리고 16실점에 13자책점. 전혀 류현진답지 않은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류현진은 등판과 등판 사이에 불펜 피칭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LA 다저스와 계약하고 처음 갔을 때도 불펜 피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판을 앞두고 류현진 선수가 지난 9일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공을 던진 건 아닌데 특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체인지업의 감각을 되살리기 위한 가벼운 불펜 피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이저리그 있을 때도 사실 잘 안 풀렸을 때 가끔 불펜 피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베어스전에서 우리가 다저스 시절 또 토론토 시절에 봤던 류현진의 그 예측 프로 피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면서 볼넷 2개를 내주고 피안타는 딱 1개, 무실점. 드디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투구수는 94개였고요. 그 중에 67개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율이 71%가 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인 투수의 스트라이크 비율은 약 62, 3% 정도 되고요. 좋은 투수는 65% 정도입니다. 그런데 11일 경기에서는 류현진이 정말 많은 스트라이크를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3경기 대비 구속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3월 23일 개막전 LG전에서 류현진은 최고 150km, 최 138km의 폴심 패스트볼을 던졌고 커브, 체인지업, 커터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KT전에서는 폴심 최고 구속이 147km, 평균 구속은 144km였고 구종은 역시 4가지로 같았습니다. 고전했던 4월 5일 키움전 보면 폴심 최고는 147km, 평균 143km, 이날은 투심까지 섞어서 5가지 구종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두산전에서 류현진 포심 최고 기록은 148km, 최저가 141km, 평균 145km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속은 약간 차이가 매 경기 있는데요. 그건 어떤 투수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첫 승을 거둔 11일 경기에 평균 구속이 145km로 가장 빠르긴 했습니다. 그만큼 또 집중하고 강하게 던졌다는 뜻도 될 테고 또 날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구속이 조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또 감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종을 보면 역시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왼손 체인지업 그립이 보이실 텐데요. 우선 구사 비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체인지업이 14개, 86구 중에 16.3%였고요. 2차전에서는 19구를 던져서 21%, 고전한 3차전은 10개의 체인지업밖에 던지질 않아서 11.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일 키움전에서 체인지업이 제구가 자꾸 몰리고 정타를 허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날 체인지업의 제구가 맘먹은 대로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빈도수를 확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1일 두산전에서는 총 31개의 체인지업을 구사를 했습니다. 비율로는 33%, 4경기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그 대신 폴심의 비율을 줄이고 이날 두산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데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한 커브도 시즌 한 경기 19개 최다 커브를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의 궤적 역시 이 두산전에서 가장 자유롭게 제어가 됐습니다. 제가 류현진이 미국 진출 시도했을 때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이 바로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인생야구에 올린 류현진의 예언 둘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움직임도 남다르지만 그 높낮이 조정 또 핀포인트 제구 등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정상급입니다. 그런데 첫 3경기에서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았죠. 그리고 KBO 리그의 타자들의 수준도 류현진이 떠났던 1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스윙도 더욱 강하고 빨라졌죠. 거기다가 강공 위주의 메이저리그 타자들과는 달리 기다리고 커트하고 또 노려치는 짧은 스윙을 하는 성향에 대해서 류현진 선수도 다시 적응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시즌 초에 공인구의 반발력이 확실히 빨라진 점도 조금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어쩌면 공인구에 대한 적응 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도 있는데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의 공인구는 같은 규정으로 만든 공이지만 미세한 크기 차이 또 공의 표면의 접착력이라던가 특히 저 실밥의 높이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구는 위에 있는 것을 보시면 실밥이 좀 작고 촘촘하고 좀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실밥은 약간 더 넓고 높이도 약간 덜합니다. 뭐 미세한 차이지만 이렇게 잡아보면 금방 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현진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잡아서 던져보더니 공이 손에서 쑥쑥 빠지면서 체인지업 던지기가 용이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KBO 리그 공인구는 체인지업 제구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적응을 하면 류현진 선수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두산전에서 드러났지만 그래서 등판 중간에 불펜 피칭을 한 것도 그 감각을 조금 더 체득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체인지업을 되찾았다는 것은 괴물이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 배합 이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났죠. 야구 선수들은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코치들도 마찬가지, 스카우팅 팀도 마찬가지. 투수들은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공부하고 타자들은 그 타이밍을 맞춰내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상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습관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다음 공을 예측해서 상대를 정확히 공략하는 것이 타자들로서는 이제 목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류현진의 강점 중에 최고는 바로 습관이나 패턴이 없다는 겁니다. 투수의 볼 배합 패턴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 구종을 예측하고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 강한 타구를 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류현진은 도무지 그런 패턴을 읽을 수 없는 상황 적응력이라던가 또 파악력 이런 것이 정말 뛰어난 그런 투수입니다. 물론 피칭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제구와 구종과 투구 동작 그리고 머릿속 싸움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종합 예술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각각에 따라 그렇듯이 대부분 투수들도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습관 같은 게 있죠. 그런데 류현진은 그것을 거스릅니다. 어제 경기 중에 2회 말 박준영 타자의 타석을 한번 볼까요? 초구는 바깥쪽, 2구는 아래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타자들도 당연히 류현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니까 박준영 타자 미리 대비가 됐는데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3구째 존을 파고드는 체인지업에는 헛스윙이 됐고 류현진의 괴짜 피칭이 계속 이어집니다. 4구 체인지업 헛스윙, 5구 체인지업 파울, 6구 체인지업 파울. KBO나 MLB 혹은 NPB의 기록을 시즌 내내 찾아봐도 한 타자에게 체인지업 6개를 연속으로 던지는 경우는 아마 극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7구째는 또 완전히 가라앉는 체인지업으로 결국 버텨내던 박준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타자 한 명 볼게요. 김대한과의 피치 시퀀스인데요. 이날 류현진을 상대로 가장 잘 싸웠던 두산 타자는 저는 김대한이라고 봅니다. 류현진의 투구와 김대한의 스윙 궤적이 잘 맞았을 수도 있고 타자의 눈에 공이 잘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투수와 타자는 상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천적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김대한은 3회 말에도 류현진과 5구의 싸움 끝에 커터를 때려서 이날 두산 타자 중에 가장 강한 타구를 쳐냈는데 페라자가 이걸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있는 5회 말 타석인데요. 김대환은 공을 정말 잘 골라내면서 3볼 1스트라이크로 앞서갔는데 류현진 선수 또 체인지업을 뽑아들었습니다. 4연속 체인지업을 구사했고 또 김대환도 파울로 버티면서 풀 카운트가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 여기서 8구째 낮게 제구된 146km 포신 패스트볼을 던졌는데요. 김대환이 다시 파울. 그러자 이번에는 그보다 무려 30km가 느린 낙차가 큰 커브를 떨어뜨리면서 결국 삼진을 잡았습니다. 김대환 타자의 밸런스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는데 역시 경험과 관록의 차이였다고 보고요. 다음에도 한화 두산전에서는 김대환과 류현진의 이 대결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외에도 3회에 양의지에게 1구 2구 연속으로 110km대 커브를 던져서 저도 모르게 식빵을 품게 한 그런 장면이나 2회에 김재환에게 초구 118km 커브로 타이밍을 뺏고 힘없는 뜬공. 그러더니 6회에는 좌타자인 김재환에게 연속 체인지업, 초구 체인지업은 완전히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 헛스윙이 됐죠. 이렇듯이 류현진은 이날 투구 패턴 정말 좋았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 예측 불허 그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류현진 선수 거의 12년 만에 KBO 리그 첫 승과 함께 팀의 5연패도 끊었고 자신의 99승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한 경기로 괴물의 귀환이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5회 넘어가면서 조금 힘겨운 모습도 있었고 그건 아마 스프링 캠프를 거의 개인 훈련으로 치른 그런 경기 체력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요. 또 만 37세라는 나이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죠.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보이는데 그렇지만 힘으로 윽박지르는 유형이 아니고 정교함, 영리함, 과감함으로 뭉친 투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마운드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1일 두산전은 빈티지 류현진의 모습, 괴물의 귀환을 알린 상징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운드에서 피칭이라는 예술의 즐거움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기대를 더욱 걸게 합니다. 오늘의 야야리는 류현진 선수의 첫 승 리뷰였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 15일 라방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